저는 지금 아일랜 루프 스웨터를 완성하고 세탁 건조까지 완료를 하고 다음 옷인 아딘 스웨터를 뜨고 있습니다. 이게 아딘이라고 읽는 건지 에이딘이라고 읽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라마나에서 나온 도안이고요. 겉뜨기 안뜨기로 건지 같은 무늬가 살짝 요크에 들어가는 그런 도안입니다. 그리고 스와치는 이거예요. 레이스 실을 어떤 걸 써볼까 고민하면서 두 가지로 떠봤는데 이 밑에 들어간 레이스 양은 제가 프리뷰로 영상을 올렸었던 아르테라나의 1400m 레이스 드리미 컬러고요. 위에 거는 뜨라마다의 북빛 레이스인데요. 요거는 반짝이 레이스라서 800m짜리예요. 그래서 굵기 차이가 제법 나더라고요. 떠보니까 전체적인 편물 느낌은 이 800m 레이스의 굵기감이 마음에 들었는데 색깔이 요거는 조금 무늬도 있고 색깔도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면 약간 정신없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잘 어울리는 다른 색깔 한번 찾아보고 싶어 하고 그래가지고 요 조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색깔이 엄청 잘 어울려요. 굉장히 지금 이 실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요. 베이스가 된 실은 그 각종 실 상회에서 올해 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일시 폐업 비슷하게 잠깐 문을 닫으셨거든요. 완전히 폐업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잠시 판매 중단을 하시면서 재고 상품이랑 올해 겨울에 내려고 하셨다는 그런 신상품들 이런 거를 싸게 판매를 하셨는데 그때 구매를 했던 알파카 미스트라는 실이에요. 블러쉬 미스트라는 컬러입니다. 그게 베이스 얀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손염색 실 레이스 얀으로 아르테라나의 1400m 레이스 드리미 컬러가 들어갔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그 프리뷰를 하고 프리뷰어들에게 약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좀 좋은 가격으로 실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드리미는 제가 프리뷰용으로 한 탈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한 탈에만 추가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받아보니까 두 탈이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사장님께서 드리미가 저한테 프리뷰용으로 보내주셨던 것보다 그 이후에 나온 버전이 색깔이 염색이 좀 더 진하게 컬러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탕 차이가 없게 이 두 탈을 같이 써보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써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탕 차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색깔을 두 종류를 더 샀어요.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고 실 산 거 정리하려고 아르테라나 그 1400m 레이스 페이지 들어갔더니 추가로 더 올라온 컬러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또 정신 놓고 막 뒤를 보냈네요. 어쨌든 여기에 들어간 거는 아르테라나 1400m 레이스 드리미 컬러고요. 그리고 파인너트 얀의 페루 슈퍼베알 피치핑크 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합사가 되어 있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엄청 봄 하면 떠오르는 그런 꿈결 같은 컬러들의 조합이라고 할까요? 너무 예뻐서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이 스웨터는 고무단을 다 떴고요. 그 다음에 이 숏롱우도 들어갔고 첫 번째 무늬를 뜨는 중입니다. 무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 건지 무늬라는 것 자체가 원래 겉뜨기 안뜨기로 뜨는 간단한 무늬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안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이게 좀 심플한 무늬더라고요. 이게 그 완성 사진만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플한 무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그런 무늬여가지고 금방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편물 느낌이 굉장히 얇고 좀 하늘하늘한 느낌이라서 원작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의류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게이지는 원작하고 거의 딱 맞더라고요. 세탁전 게이지가 20코 28단인데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하나뿐인 뜨친과 함께하는 느슨한 함뜨 편물인데요. 저희 친구도 이 각종 실상회 폐업 세일을 할 때 저랑 같이 실 엄청나게 샀어요. 그때 친구랑 저랑 램스울이랑 요 알파카 실이랑 이런 거를 같이 여러 가지를 샀었는데 그래서 이때 실을 마구 샀으니까 그 마구 산 실을 쓰기 위해서 같이 그때 산 실로 함뜨를 하자 요렇게 해가지고 함뜨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뭐 같은 도안을 뜨는 것도 아니고
친구는 서울에 살고 저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만나서 쓰는 것도 아닌 그냥 그때 산 시를 같이 사용을 하자. 이런 정도의 굉장히 느슨한 함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때 샀던 것 중에 램술로 무늬 들어간 가디건을 뜰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알파카 실을 먼저 잡아서 이거를 뜨고 있습니다. 램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걸 같이 샀는데 아직 떠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친구가 먼저 스와치를 내보니까 그게 상당히 편물이 좀 많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음에 뜰 때 다른 컬러를 두 콘을 샀는데 그 두 콘을 합사를 해가지고 좀 굵은 바늘로 떠보거나 아니면 다른 실하고 합사를 해서 좀 바늘을 키워가지고 떠보거나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친구가 떠보니까 바늘이 커질수록 편물 돌아가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굵게 해가지고 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친구랑 같은 실을 쓰니까 이런 꿀팁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저는 별로 줄만한 팁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그냥 색깔이 엄청 예쁘고 부드럽고 실이 괜찮다. 얘는 안 돌아간다. 이 정도만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편물 느낌은 지금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색깔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시작 마커는 요 귀여운 말이에요. 깜찍하죠? 이거는 늘림을 M1L, M1R이 아니라 RLI인가? 그걸로 하거든요. 저는 차차 가디건 떴을 때 이 늘림을 했었는데 이게 M1L, M1R보다 좀 더 그 늘린 티가 안 나고 예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키는 대로 늘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저번처럼 예쁘게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러면 저는 이거 늘림을 하고 무늬를 좀 더 떠가지고 가지고 와볼게요. 첫 번째 늘림을 했고요. 이제 마음 편하게 안뜨기를 하면서 도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별로 시작 코수는 다 같아요. 전부 같은 코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목고무단을 이렇게 뜨고요. 쇼노 뜨고 하는 데까지는 그 모든 사이즈가 공통으로 같은 코수를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무늬단이 들어가고 나서는 사이즈별로 늘림 반복 횟수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참고를 해가지고 뜨면 됩니다. 오늘이 지금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인데요.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 무늬단을 끝내놓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모르겠네요. 내일 열심히 달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늬 자체는 별로 안 헷갈리는데 늘림이 약간 조금 헷갈리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번 여행에서는 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수다를 많이 떨고 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코스를 세워가면서 늘림을 하기가 약간 어려운 환경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 늘림을 끝내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딱 하루밖에 안 남아가지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앞에 아일랜드 스웨터를 조금만 더 빨리 끊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만 더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포코피아에 빠져가지고 이 여가 시간을 뜨개질과 포코피아가 양분하고 있다 보니까 진도가 약간 느려졌어요. 평소보다. 근데 저는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피카츄, 라이츄, 파일, 꼬부기 얘네 그 1세대 포켓몬이라고 하잖아요. 그 걔네밖에 모르고 그 뒤에 나온 애들은 잘 몰라가지고 이 포코피아 하면서도 나온 애들 다 누군지 알지는 못하는데 게임 자체가 되게 평화롭고 퀘스트 같은 게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코피아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 양 포켓몬이 있더라고요. 포코피아가 맵에서 포켓몬들이 살 수 있는 포켓몬들이 선호하는 서식지 같은 걸 만들어주면 포켓몬들이 그 서식지를 보고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서식지 중에서 털실로 뜨개질이라는 서식지가 있어요. 테이블 위에다가 그 뜨개질 감을 놔두고 앞에 의자를 놔두고 그러면은 거기에 양 포켓몬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포켓몬인데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포켓몬들의 서식지를 열심히 복원하느라고 뜨개질이 약간 딜레이 되고 있다. 이 채널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게임을 좋아하고요. 이 뜨개질 하기 전에는 제 일취미가 게임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하고 이런 류의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서 하는 콘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플스나 스위치로 하는 게임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동숲도 포코피아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잠들기 전 데일리 루틴 같은 거였거든요. 자기 전에 동숲 접속해가지고 마을 한번 돌아보면서 화석 같은 거 생긴 거 캐내고 뭐 다른 거 마을에 챙길 거 있으면 챙겨보고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그냥 그러다가 잠드는 게 루틴이었는데 포코피아가 나온 이후로는 지금 동숲은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포코피아를 열심히 하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게임하러 가고 싶네요. 그래도 이걸 열심히 떠나야 주말에 여행 가서 조금이라도 뜨겠죠. 아 맞다, 여기 그리고 고무단은 꼬아뜨기로 되어 있어요. 이 시작 부분은 그냥 메리아스로 4단 정도를 떠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리는 엣지로 만들고, 그리고 고무단은 꼬아뜨기로 뜨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요 자연스럽게 말리는 메리아스 엣지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너절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도안을 사보기 전까지는 그 메리아스 떠가지고 자연스럽게 말리게 하는 그 엣지인지 모르고 쓸 정도로 그냥 원작 사진 봐서는 되게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이 원작 실하고 다르게 좀 더 실이 가늘고 이게 편물이 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원작만큼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그래도 세탁하고 조금 정리가 돼서 예쁘게 나오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안대로 떠보기는 하려고요. 꼬아뜨기는 진짜 할 때는 너무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게 고무단도 뜨기 싫은데 꼬아뜨기 고무단은 일반 고무단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편이어가지고 꼬아뜨기 고무단은 항상 뜰 때마다 뜨기 싫다 하면서 뜨는데, 그래도 떠놓고 나면은 진짜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요 빡 힘들어간 가느다란 겉뜨기 라인이 참 예쁘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요거를 마저 떠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행을 갔다 왔고요. 여행 가서 생각보다는 뜨개질을 할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요 무늬 부분을 다 떴어요. 그 무늬를 다 떴고, 저는 이거 요크를 무늬를 다 뜨고 나면은 그 얼추 소매 분리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늬를 다 뜬 이후에 좀 평단으로 요크 늘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평단 계속 뜨면서 요크 늘림을 진행을 하는 중이고요. 이게 무늬가 생각보다 요 실들이 이게 삼합을 했는데도 좀 가는 편이고, 편물도 되게 이렇게 얇고 좀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늬가 잘 나올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무늬가 되게 도드라지게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카메라에서는 색감이 살짝 날아가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어떤 분홍색이랑 하늘색이랑 연보라색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쁘게 섞여 있어가지고 좀 벚꽃 시즌이 생각나는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요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이번에 새로 산 로터스 사하라라는 바늘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감상평을 간단하게 좀 기록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게 바늘이 핑크 아이보리 우드라는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약간 은은하게 톤 다운된 되게 예쁜 분홍색이라서 오로지 너무 예뻐가지고 못 참고 바늘을 샀고요. 이 바늘이 가격이 제법 비싸가지고 세트는 거의 한 50만 원 돈 되더라고요. 환율이랑 이런 걸 따지니까. 지금 환율이 또 엄청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세트로 하면 그 정도 가격이 되어서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 보니까 세트에 이렇게 좀 바늘 호수가 제가 잘 안 쓰는 호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2.75라든가 뭐 요런 3.75라든가 이런 전 중간 호수는 어지간해선 잘 안 쓰거든요. 0.5 단위로 바늘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호수인 3.5랑 4랑 그다음에 4.5는 지금 여기 걸려 있고요. 5랑 이렇게 4개만 사봤어요. 케이블은 제일 무난한 길이인 80cm인가 그거 하나만 사봤고요. 그래서 쓰던 바늘에서 옮겨가지고 지금 가볍게 떠보고 있는데 첫 사용감은 되게 괜찮다 싶어요. 이게 전체적인 표면 촉감은 살짝 그 랜턴문의 그 약간 보송한 코팅한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랜턴문보다는 조금 더 마찰력이 약간 더 높은 편인 것 같고요. 이 앞 코 부분이 저는 지금 뜨면서 여기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 코를 보시면은 팁의 첨단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길게 빠져 있는데
이 첨단 부분, 좁아지는 부분이 저는 좀 긴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긴데 반면에 맨 끝에 이 끝부분은 또 엄청 뾰족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이전에 뜨던 게 트리퍼 자단 바늘인데요. 이 트리퍼 자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첨단의 길이는 얼추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둘 다 첨단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쓸 때 편한데 팁 끝부분의 뾰족함이 트리퍼가 훨씬 더 뾰족한 느낌이 있어요. 얘는 조금 더 완만하고요. 끝에는 약간 부드럽게 조금 몽톡하게 깎여있고 얘는 조금 더 날카롭게 끝이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마찰력은 이 트리퍼가 또 제가 써보니까 약간 호수마다 조금 촉감이 약간 다르긴 한데 마찰력은 그 트리퍼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고요. 얘는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나무 느낌? 좀 단단한 우드 느낌에 가깝다면 얘는 그 랜턴문에 코팅한 우드 바늘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랜턴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첨단 부분이 랜턴문에 비해서 훨씬 길죠. 랜턴문에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느낌인데 근데 또 이 맨 끝부분, 앞부분은 그 몽툭함의 정도가 랜턴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은 길고 앞코는 너무 뾰족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 안 보고 뜰 때 굉장히 편하다고 지금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가 긴 편이 좀 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앞코가 뾰족한 것도 좋은데 너무 뾰족하면 그 실 가운데를 찔러가지고 이렇게 볼이 튄다거나 아니면 이런 합사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가닥만 남겨놓고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적당한 뭉툭함과 적당한 첨단 길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세트로 된 케이블 요건데요. 이것도 색깔이 너무 예쁘죠. 얘는 그 치아오고 계열의 케이블하고 호환이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만 샀는데 스위블이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실걸림은 못 느꼈고 요 케이블의 탄성이라든가 이런 느낌도 치아오고 레드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무난하게 쓰기 좋은, 특별히 흠잡을 데 없이 쓰기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새로 산 바늘이 제법 마음에 들어서 다행히 한동안은 이 친구들을 좀 주력으로 써보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가격만 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낱개로도 거의 5만원? 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달러 환율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가진 바늘 중에서 가장 비싼 바늘이 되었는데 근데 사보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드네요. 전체적인 사용감이. 가격만 괜찮으면 세트로도 갖고 싶기도 합니다. 다른 사이즈는 조금 더 갖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배송비랑 이거는 공홈에서 구매를 했는데 로터스 공홈에서 구매를 했더니 배송비는 없었어요. 다행히. 인터내셔널 쉬핑이었는데 배송비는 없었고 배송 기간은 한 2주 정도 걸렸나? 그런 것 같아요. 배송은 조금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근데 다행히 배송비는 없었고 바늘 자체가 좀 비싸가지고 더 사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기는 한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 사이즈들은 잘 사본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근데 얘네는 이제 세트가 아니라 낱개로 사가지고 집이 없어서 어디다가 넣어줘야 될지 조금 고민이 돼요. 치아오구 반부에다가 더부사리를 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좀 예쁘게 생긴 대바늘 파우치를 하나 사볼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그런 예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제 마음에 완전 딱 드는 그런 건 좀 찾기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저는 바늘을 거의 대부분 세트로 사가지고 한번 살 때 그냥 풀세트로 사는 것이 낫다는 주의여서 세트로 사서 다 각자 집이 있는 채로 살아왔는데 이번에 세트로 안 나온 치아오고 쿼드하고 세트로 사기에 너무 부담이 돼서 낱개로 산 이 사하라 바늘, 로터스 사하라 바늘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홈리스 상태입니다. 사용감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를 보고 너무 예뻐서 살까 말까 망설여졌다면 저는 사용감 면에서는 되게 괜찮으니까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트리퍼 바늘처럼 이 앞코 첨단이 긴 바늘을 좋아하신다면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조금만 더 뜨면은 그 다음 요크 늘림이 나오거든요. 요크 늘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좀 더 이래저래 써보고 어떤지 추가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딘 스웨터 이제 막 소매 분리를 했는데요. 정작 도안상에서는 이거보다 한 7단 정도 더 뜨고, 평단을 더 뜨고 나서 소매를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뜨다가 보니까 요크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요크 스웨터는 이 요크 부분이 또 너무 길면 약간 이렇게 일반적인 활동을 할 때 좀 불편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길이를 재보고 도안을 보고 하니까 도안상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7cm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데? 하고 그 메인 사진을 다시 봤더니 이 요크가 원래 좀 긴 디자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일찍 분리를 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마 조금 더 일찍 분리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소매 분리하고 조금 더 뜬 다음에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아직 입어보진 않았고요. 소매 분리를 막 했습니다. 지금 이 로터스 사하라 바늘로 계속 뜨고 있는데 이 도안의 요크 늘림의 늘림이 그 R, L, I 그걸로 하거든요. 그걸로 하는데 그거 할 때는 뭐 특별한 불편함이 없었고요. 가마코 감은 부분 요거 뜰 때는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얘가 앞코가 길기는 한데 끝부분이 조금 뭉툭한 편이어서 트리퍼나 치아오구 스틸처럼 되게 이렇게 가마코 부분이 잘 잡혀서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약간 이렇게 좀 버벅버벅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사용감은 굉장히 좋아서 되게 잘 쓰고 있고요. 잘 산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또 도안이 좀 희한한 게 보다가 보니까 소매를 분리하고 나서 몸통 길이를 어느 정도 뜨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통은 사이즈별로 뭐 그 전체 길이를 얼마만큼 떠라 이렇게 달라지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사이즈별로 여기 요크 길이만 다르고 요크 소매 분리하고 난 뒤에 몸통은 똑같이 다 그냥 20cm만 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뜨면 옷이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저는 왜 이 도안에서 제시하는 몸통 길이대로 뜬 적이 잘 없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뜰 거긴 한데 약간 사이즈 설계가 조금 성의 없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도안을 보다가 보니까. 이거 라마나에서 나온 도안인데 실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라마나가. 그렇죠? 아마? 그래서 아마 도안이 조금 일반적인 도안보다 조금 쌌던 것 같은데 이게 5불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그 다른 어떤 일반적인 작가분들의 도안처럼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설계가 돼 있고 이런 건 살짝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약간 들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뒷부분에 여기가 단 시작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소매를 분리하고 나서는 소매 중간점으로 시작점이 옮겨가는데 시작할 때는 이렇게 목 뒷부분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비기닝 오브 라운드였는데 이 시작하는 부분에 단차가 나는 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뜨기 시작하기 전부터 도안 사진을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긴 한 부분인데 이런 거 보면 참 대범하게 도안을 만들었구나. 이게 사소한 부분에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만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무늬랑 이런 게 예뻐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만족하면서 뜨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사이즈 설계에 있어서는 약간 의심이 된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뜨실 분이 계시면 이게 도안대로 그대로 팔로우하기보다는 자기 사이즈랑 이런 걸 봐가면서 좀 조절을 해가지고 뜨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무늬는 여기까지밖에 없고 요 뒤에는 밑에는 그냥 평단 계속 뜨면서 요크 늘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완전히 도안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좀 자기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뜨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손을 분리했으니까 열심히 떠가지고 한번 입어보고 그러고 계속 떠가지고 올게요. 아딘 스웨터 몸통이랑 소매 한쪽을 다 뜨고 지금 남은 소매를 뜨고 있습니다. 소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몸통은 이렇게 고무단은 전부 꼬아뜨기 고무단이고 넥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베리아스를 몇 단 정도 떠줘서 이렇게 말린 엣지로 만들어줍니다. 몸통 고무단은 이 몸통 베리아스 부분하고 바늘 사이즈를 똑같이 써서 단수는 목이랑 소매랑 같은데 전체적인 길이는 살짝 더 길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게 고무단이 꼬아뜨기 고무단이다 보니까 같은 바늘로 써도 고무단이 그렇게 퍼진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말린 엣지가 좀 그 원작 사진보다는 좀 오글쭈글? 안 예쁜 느낌이긴 한데 세탁하고 나면 마법같이 예뻐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계속 뜨고 있습니다. 뭐 안 예뻐져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입고 살아야죠. 그래서 요 소매 한 짝만 마저 뜨면 끝이고요. 저는 소매를 한쪽을 100단을 떴고 고무단 제외 100단을 떴고 지금은 31단째입니다. 뭐 재밌는 영상이나 만화책 같은 거 보면서 뜨면은 하루 만에 금방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매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몸통도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매가 제일 다른 데에 어떤 정신을 팔지 않으면 유난히 지겨운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잘 안 늘어나는. 그리고 요 옷도 저번에 그 아일랜드 루프 스웨터랑 비슷하게 줄임이 10단에 한 번씩 들어가서 따로 개선할 거 없이 편하게 줄여가면서 뜨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문어발을 잘 안 하거든요. 네, 다른 분이 문어발 정리하시는 영상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저는 스와치를 뜨면서 문어발을 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편물을 뜨기 시작할 때 캐스트온 할 때 제일 도파민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요 도안하고 내가 고른 이 실하고 어떻게 매치가 될까 요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고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편이에요. 저는 대체로 원작 실을 잘 안 쓰고 실에 맞는 도안을 고르는 경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고른 이 실, 이 색깔이 이 도안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편물로 발현이 될까? 그게 궁금하고 캐스트온을 시작했을 때 그 부분이 좀 가장 즐거운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와치를 뜨면 이 실의 편물화를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실로 요 바늘로 편물을 뜨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거를 미리 알 수 있어서 다른 거를 뜨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와치를 뜨고 나면 잡고 있던 거에 다시 집중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꼭 그래서는 아닌데 이번에는 사이사이에 스와치를 좀 많이 뜨게 됐는데요. 파인아티안 스와치 체험단에 당첨이 돼가지고 스와치 여러 가지를 되게 즐겁게 떴고 그 외에 또 뜬 스와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음 옷 후보들의 스와치입니다. 일단 요게 있고요. 요거는 얼마 전에 올라봤던 그 김뜨개님의 돌돌 브이넥 스웨터 그거를 뜰까 하고 내본 스와치예요. 이 실 조합으로 짝꿍한테 얇은 브이넥 스웨터를 떠주려고 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뜨개님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 하면 딱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도안을 샀거든요. 그래서 도안도 있고 실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캐스트온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인 매거진 26호네요. 26호에 수록되어 있는 Paint a Forest라는 스웨터가 있는데요.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레이벌리에서 단품 페이지로 먼저 봤는데 레이벌리에는 페이지만 올라와 있고 도안은 책을 구매해야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샀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나무 무늬 약간 침엽수 같은 느낌의 나무 무늬가 들어가는 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랑 비슷하게 약간 그린 계열의 실로 떠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스와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뻐요. 약간 봄날의 풀밭 같은 느낌으로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코도 예쁘게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좀 스와치가 만족스럽네요. 그래서 이게 후보 2번이고요. 후보 3번은 이 친구인데요. 이거는 그 램술 8합짜리를 5.5mm로 뜬 좀 되게 두툼한 이런 스와치인데 얘는 되게 한참 전부터 요거를 떠야지 하고 실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른 거에 밀리고 해서 지금 4월까지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편물 자체가 좀 되게 도톰하고 좀 따뜻한 느낌으로 나올 것 같다 보니까 약간 한겨울에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떠도 다음 겨울 시즌이 되어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지금 뜰까 아니면 그냥 아예 더 추워질 때로 미룰까 고민을 하고 있는 후보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다음 옷을 뜰 예정인데요.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시즌에 가장 맞는 느낌의 편물이기도 하고 엄청 얇거든요.
엄청 얇고 부드럽고, 김태기님 도안만 사놓고 아직 열어보진 않았는데 되게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 평소보다는 약간 바빠질 예정이라서 좀 더 편안하게 뜰 수 있는 걸 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너무 예뻐서 빨리 뜨고 싶어요. 또 스와치를 떠났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빨리 뜨고 싶어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밀려오고 말았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와치들로 다른 거 뜨고 싶다의 욕구를 이겨내면서 소매를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가 될까요? 또 이래놓고 뜬금없이 뭔가 다른 거를 찾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뜨개줄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올해 시작할 때 이렇게 이런 순서로 떠야지 하고 뜨개줄을 구체적으로 세워놨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반 정도는 계획대로 되고 반 정도는 그냥 중간중간 끼어 들어온 새로운 것들로 밀려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옷도 중간에 끼어 들어온 새로운 것에 가깝습니다. 친구와의 느슨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원래는 2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친구가 2월에 부부 강사과 그거를 끝낼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친구의 사정상 이래저래 밀려가지고 3월 중순쯤 그때쯤 되어서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녀석도 갑자기 끼어들어온 녀석이고요. 리모나타 스웨터도 체험단에 갑자기 덜컥 당첨이 돼가지고 갑자기 뜬 거였고, 그리고 하트원 바로 스웨터 강아지 옷 뜬 것도 도안 구경하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대뜸 뜬 거였고, 카리나 슬리브도 원래는 이렇게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실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염색한 실하고 컬러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중간에 또 갑자기 뜨게 된 케이스였고요. 반은 계획적으로, 반은 충동적으로 뜨개줄을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슬슬 울실에서 면실이나 이런 소재로 갈아타야 될 만한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이번 주 낮에는 벌써 한 20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울 니트를 입기는 조금 너무 따뜻한 그런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얇은 니트를 단독으로 입거나 그런 정도로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해지는 건 좋긴 한데 봄이 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동네에 꽃 피는 거 구경하는 것도 좋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때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또 산책하기가 즐겁고 그렇긴 한데 니터로서는 항상 겨울이 가는 게 좀 슬프게 느껴져요. 아직 떠야 할 옷이 5만 벌 정도 더 있는데 조금만 더 춥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좀 늦게까지 추위가 오래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4월, 5월 이때까지도 좀 계속 쌀랑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올해는 워낙에 기후 이변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올해는 또 작년하고는 다르게 그냥 평년하고 비슷하게 온도가 올라갈 것 같다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입고 벚꽃 구경하러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벚꽃 구경을 할 때쯤이 되면은 요것도 조금 더울 것 같기는 하네요. 이런 동물성 섬유로 뜬 것들은 아무래도 보온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입어도 많이 따뜻하다 보니까 날이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점점 더 입기가 어려워지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면 요거 소매를 한 장 마저 뜨고 완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게요.